야담 이야기. 처녀를 농락하려다 머슴에게 버려진 선비. 한 시골에 미색이 뛰어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마주하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항상 예쁨을 받던 외동딸이었던 그녀의 부모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암초에 걸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한날 한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처녀를 딱히 여긴 남성들은 서로 앞다투어 그녀에게 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부모님의 3년상이 끝날 때까지 혼례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내들의 청혼을 거절하고 나섰습니다. 처녀가 계속해서 사내들을 거부하고 나서자 경쟁적으로 그녀를 차지하겠다고 나타나는 남자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싫다고 뿌리칠수록 사내들은 그녀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처녀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요지부동 전혀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도 날마다 처녀를 찾아오는 남자들로 대문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까지 처녀에 대한 소문은 퍼지게 되었고 평소 여인에게 호기심이 많던 사내 하나가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나와 결혼을 하면 이 집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겠어. 이웃 마을의 사내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처녀가 말하니 사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사내는 처녀 집 앞에 여관을 잡아서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놀이개며 비녀, 옥반지까지 여인들이 좋아한다는 선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처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녀는 그가 선물한 것들을 나무 상자 안에 넣어서는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성의를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자 사내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나를 농락하는 것이요? 사내는 눈을 부릅뜨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나와 혼인을 올리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손목을 잡고는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저를 죽이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녀의 단호한 태도에 사내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다. 사내는 강제로라도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눈치 빠른 처녀는 사내가 쉬이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국리 끝에 살아있는 싱싱한 큰 개 여러 마리를 물동이에 넣고 부엌의 아궁이에는 밤을 놔두었습니다. 앞들에는 개똥을 잔뜩 주워다 놓고 대들보에는 절구통을 달아두었습니다. 대문 뒤에는 멍석을 펴두고 그 옆에는 지게를 세워두었습니다. 처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달이 뜨자 기다렸다는 듯이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 그림자도 만들어지지 않는 몹시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날이 나를 돕는구나.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사내는 만족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내는 살인문을 열고 천천히 처녀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기거하고 있는 안채의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문에는 고리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녀는 사내가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을 눈치챘지만 잠을 자는 척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불을 걷어내고는 처녀를 덮치려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시오. 살려주십시오.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내가 돈이 필요한 것 같소. 설마 매일 찾아오셨던 도련님이신 겁니까?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 보군. 사내는 처녀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잠깐만요.
처녀는 사내의 손을 잡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제 고운 얼굴에 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불을 밝히고 제 얼굴을 보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사내는 처녀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가만히 계시오. 그러겠습니다. 처녀는 순순히 대답을 했습니다. 사내는 곧장 부엌의 아궁이로 불씨를 가지러 갔습니다. 사내는 아궁이로 가서 나뭇가지로 장작을 쑤시고는 입으로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 묻어두었던 바말이 익어서 탁 하고 튀어올랐습니다. 바말이 눈에 맞아 사내는 아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이어 잿가루가 퍼져 사내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사내는 앞도 보이지 않고 부어오른 눈두덩이로 인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찬물로 얼굴을 씻기 위해 물동이를 더듬더듬 찾았습니다. 손으로 붓두막을 더듬자 동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사내는 물을 뜨려고 손을 넣는 순간 개가 사내의 손을 집게로 물어버렸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구나. 사내는 분노감에 휩싸여서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혼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급히 방으로 걸음을 옮기던 사내는 미리 깔아놓은 개똥을 밟고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고약한 냄새와 고통이 사내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사내는 벌떡 일어나서는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대들보에 달아놓았던 절구통에 이마가 부딪혔고 무거운 절구통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내 머리 위로 떨어진 절구통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을 내다 버리거라. 처녀는 노비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내를 멍석에 말아서는 지게에 싣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비는 처녀가 시킨 대로 개울 낭떠러지 아래로 사내를 던져버렸습니다. 처녀를 위협했던 존재는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무사히 부모님의 3년상을 치를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을 아껴주는 사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은 안 되지만 처녀의 재치로 제대로 복수를 했네요. 지금 시대도 이런 사건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처벌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짜 저 시대 때는 본인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내는 오히려 발견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겠네요. 참 통쾌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